안녕하세요. 엘라인 에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퓨전 360의 스케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D 모델링이란 평면도 그림, 평면 도면, 즉 밑그림이나 스케치를 돌출하거나 회전해서 입체 형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3D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입체로 만드는 명령어는 돌출, 회전, 로프트, 스윕 등이 있어요. 그러나 입체 형상으로 만들기 전에 기초 작업,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전에 기초가 탄탄해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3D 모델링에서는 스케치가 잘 이루어져야 모델링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스케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3D 모델링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중에 스케치 기능을 비교하는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카티아, 인벤터, 솔리드웍스, 유지, 그리고 우리가 다뤄볼 퓨전 360. 자, 아이콘들을 잘 보시면 모양만 다를 뿐이지 거의 모든 기능이 각 프로그램들마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툴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소프트웨어를 다루기도 어렵진 않아요. 자, 카티아에도 보시면 선 그리기, 인벤터에도 선 그리기, 솔리드웍스에도 선 그리기, 유지에도 선 그리기, 퓨전 360에도 선 그리기. 이렇게 각 기능, 각 아이콘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기능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도 마찬가지죠. 각 명령어마다, 각 프로그램들마다 원 그리기가 있고요. 그리고 수정하기 툴에도 보면 못깎기, 못따기, 대표적으로 이 못깎기, 못따기가 있는데 인벤트에도 못깎기, 그리고 솔리드웍스에도 못깎기, 유지에도 못깎기, 그리고 퓨전 360에도 못깎기가 있죠. 자, 한 가지 소프트웨어만 잘 다룰 수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구속 조건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구속 조건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속 조건을 줘서 형태를 보정을 해주는 구속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퓨전 360에 있는 이 수평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보시면 카티아에는 이렇게 글자로 수평으로 되어 있고 인벤터에도 수평, 솔리드웍스에도 수평, 유지에도 수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프로그램만 잘 다루면 다른 프로그램도 크게는 어렵진 않아요. 자, 이렇게 스케치 툴을 이용을 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구속 조건을 줬다면 그 다음에는 치수기입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요. 치수기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치를 줘서 형상의 크기나 위치 조건 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치수값을 주지 않고 어떤 형상을 그림을 그렸다면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크기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로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치수값을 줘서 크기, 위치를 한 번 더 구속 조건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케치 순서를 다시 한번 본다면 스케치 작업을 먼저 해서 대강의 형태의 그림을 그려놓고 구속 조건으로 각 요소들 간의 틀을 잡아주고 그다음 치수기입을 통해서 형상의 크기와 위치를 제한하면 스케치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이제 스케치 예제를 한번 그려보면서 스케치 명령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중심선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지나가면 기준점은 여기다 두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시고 스케치를 작업할 평면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원 그리기라고 하는 명령어를 클릭을 해서 먼저 원의 중심이 되는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 원을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여기다가 바로 50이라고 하는 수치를 입력을 해서 원 그리기를 하면서 치수까지 완성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원 그리기라고 하는 명령을 눌러서 중심점을 클릭을 하고 대충의 형태를 먼저 잡아서 원을 그림을 그려놓고 치수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서 치수기 팔 형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치수 문자를 배치할 곳을 한 번 더 클릭을 해 주시고 치수값을 입력해 주셔도 돼요. 자, 한 번 더 원 그리기라고 하는 명령어를 눌러주시고 중심점을 클릭을 하고요. 대강의 형태로 원을 먼저 생성을 해 두시고
치수기입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서 치수기입할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얘는 원이기 때문에 바로 파이라고 하는 치수로 나오는데 가끔 가다 보면 반지름으로 치수기입을 해야 할 때도 있죠. 그때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반지름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치수기입을 해 주시면 반지름 값으로 치수기입이 가능해요. 자, 원 그리기. 자, 요 스케치는 잠시 가시성을 꺼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이번에는 네모예요. 자, 그럼 다시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시고, 작업 평면 하나 눌러주시고요. 자, 네모는 선 그리기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네모는 스케치 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 그림을 그릴 때 선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속 조건으로 평행한다. 얘와 얘가 서로 평행한다. 혹은 수직이라고 하는 걸로 얘와 얘가 수직한다. 이렇게 주셔야 네모 반듯하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모라고 하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두 점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점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각선에 있는 두 포인트를 찍어서 여기와 여기 두 포인트 혹은 여기와 여기를 찍어서 두 포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포인트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크기는 우리가 치수로 제한을 줄 수 있지만 위치를 잡기 위해서 따로 구속 조건으로 얘가 여기에 수직하고 얘가 여기에 수평해라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주셔야 기준점이 잡혀지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가 기준점을 중심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직사각형 명령어 중에서 중심점 직사각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중심점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이렇게 옮겨 보시면 가로의 길이값, 세로의 길이값을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요. 먼저 가로의 길이값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50이라고 주고 키보드에 탭 키를 눌러서 다시 50이라고 주시면 치수기입과 구속 조건이 동일하게 들어간 이런 사각형 형상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사각형 명령어 중에 세점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점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를 가지는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옆에다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먼저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기울어진 형상을 클릭을 하고 다음 포인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진 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사각형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 기울기 값이 들어간 한 변을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여기를 찍었는데요. 크기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준 포인트, 기울기 값이 들어간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는 높이에 대한 크기 값이 들어가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도 그려봤고요. 자, 스케치 다시 종료하고 이제 삼각형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똑같이 기준 평면 하나 잡아주시고요.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60이고 양변이 모두 동일한 각으로 들어가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여기 각도가 60도고 여기 각도가 60이면 여기도 당연히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삼각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물론 얘 같은 경우에도 선 그리기로 우리가 선을 이렇게 생성을 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정삼각형인 경우에는 작성하기에서 폴리곤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작업을 해줄 수 있어요. 자, 변의 중간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릴 건지 변의 꼭지점을 클릭을 해서 그림을 그릴 건지 선택하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모서리 폴리곤이라고 하는 거는 얘처럼 길이값을 가지는 이 한 변의 길이값으로 그림을 그리는 다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에서 모서리 폴리곤이 제일 유리하겠죠. 그래서 모서리 폴리곤이라고 하는 걸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찍어주시고 그리고 다음 포인트 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몇 각형을 그림을 그릴 거냐라는 거예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3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점 찍어주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구속 조건을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제 이거의 구속 조건을 줘볼 건데요. 자, 요 중간점의 위치가 이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한번 잡아볼 건데요. 이때는 이 가로선의 중간 포인트가 중심점에 와야 되니까 구속 조건 중에 중간점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걸 이용을 해서 가로선 한번 찍어주시고 점 한번 찍어주시면 가로선의 중간점이 여기로 와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우리가 한 포인트만 고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데 이때 들어가야 하는 구속 조건은 이 선이 평행해야 되겠죠. 수평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평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가로선을 찍어주시면 수평으로 맞춰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다른 작업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거 평행사변형이에요. 자, 평행사변형은 제가 기준점을 여기로 잡고 먼저 다음 점을 찍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먼저 형성을 해볼게요. 자, 스케치 작성 눌러서 작업평면 하나 눌러주시고요. 두 점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걸로 이 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얘는 평행사변형이죠. 그러면 얘 꼭지점이 옆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울어져야 하는 형상이잖아요. 자, 이때 어떤 구속 조건을 줘야 하냐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수직 구속 조건 때문에 얘를 기울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이 수직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딜리트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여기도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아래 위로만 평행한 구속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때 한 포인트를 잡고 옆으로 얘를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밀어주기 전에 얘와 얘는 서로 평행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평행한다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이거와 얘는 서로 평행한다 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먼저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치수라고 하는 걸로 가로선의 길이 50이라고 치수 넣어주시고 세로 치수 5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얘와 얘를 클릭을 해서 각도 60을 넣어주시면 완전하게 구속이 되겠죠. 자, 이것도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가시성을 끄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꼭지점이 살아있는 곳이 왼쪽 하단이니까 여기로 잡아서 이렇게 네모를 하나 형성을 하고 못깎기와 못따기로 형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시고 작업 평면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두 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찍어 주시고요. 먼저 여기에서 크기를 먼저 주도록 할게요. 치수기입이라고 하는 걸로 가로선의 길이가 50이에요. 자, 그리고 세로선의 길이도 50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을 클릭을 해서 50이라고 하는 치수를 줄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면 동일하다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때 세로선의 길이와 가로선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따로 치수를 주지 않아도 가로선의 길이와 세로선의 길이가 동일하게 50으로 적용이 되죠. 같기 때문에 지금 연계 치수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네모를 그림을 그려놨다면 이제 이 자리에 라운드 작업, 여기에다가 못따기 작업을 주시면 되는데요. 자, 수정하기라고 하는 패널에 가보시면 못깎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못깎기라고 하는 걸로 두 개의 요소를 클릭을 하거나 두 선이 만나는 꼭지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라운드가 들어가요. 자, 이때 치수값 20을 입력을 하게 되면 라운드 20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부분에는 못따기예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동일한 못따기. 자, 직선의 거리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잘려나가는 부분의 길이도 20mm가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길이가 20mm가 되는데 자, 여기 각도가 90이고 여기 각도가 45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 길이와 이거 길이는 동일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도 20, 여기 길이도 20mm가 잘려나가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수정하기 들어가서 못따기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고 동일거리 못따기라고 하는 걸로요. 얘와 얘가 몇 미리 잘리는지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20, 20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지금 치수가 잘리면서 구속 조건이 깨졌어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모양은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치수가 온전하게 구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 선의 길이와 얘 선의 길이를 동일하다라고 줬었는데 이 선이 지금 잘리면서 속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동일 구속 조건으로 얘 선의 길이와 이거 선의 길이가 같다. 라고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동일 구속 조건을 주지 않고 치수 기입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0이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입력을 해 주셔도 돼요. 치수 기입을 입력을 하거나 이거 길이와 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주셔도 가능해요. 자, 이것도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가시성을 끄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슬롯이라고 하는 거를 그려볼 건데요. 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을 그림을 그리고 호 그리고 선 그리고 호 그리고 자,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는데 버전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슬롯의 형태를 한 번에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명령어를 한번 써볼 건데요.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 중간 평면 하나 눌러주시고요. 작성하기 패널에 가보시면 이번에는 슬롯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심점 대 슬롯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중심점 대 슬롯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점을 하나 찍고 직선의 거리 60mm를 주시고요. 위로 호의 크기를 주는 거예요. 자, 대충의 스케치를 그림을 그려놓고 치수를 주셔도 되고요. 치수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해서 선 찍어서 길이 60 그리고 호 클릭을 해서 25.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 주셔도 되고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사이즈를 주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제가 기준점을 여기로 잡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오도록 잡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작성하기 들어가서 슬롯 여기서 중심점 슬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점 슬롯으로 이번에는 여기를 클릭을 하고 가로로 선을 하나 그림을 그리고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중심점 슬롯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예점을 찍고 여기를 찍었죠. 그래서 요만큼만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번에는 중심점을 찍고 여기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전체 이 슬롯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치수가 들어가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작성하기 들어가서 슬롯. 여기서 전체 슬롯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전체 슬롯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포인트 찍고 두 번째 포인트를 찍어주면 전체 길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을 찍어서 형태를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점 하나 찍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요. 자, 그래서 슬롯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중심점 대 슬롯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를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두 번째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 슬롯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중심점을 먼저 찍고 다음 점을 여기나 혹은 여기를 찍고 호의 크기에 대한 위치를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형태를 그림을 그려놓고 치수 기입을 주셔도 되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사이즈를 주고 그림을 그려주셔도 돼요.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스케치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호 슬롯이에요. 자,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중간 평면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작성하기에 가보시면 슬롯 중에 호를 이루는 슬롯이 두 가지가 있어요. 3점 호 슬롯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리고 슬롯의 크기에 대한 네 번째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중심점 호 슬롯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점을 먼저 클릭을 하고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호의 크기에 대한 포인트를 줘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이 여기 있죠. 그러면 중심점 슬롯을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중심점 슬롯, 중심점을 먼저 클릭을 하고 12시 방향으로 가서 하나 클릭.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번째 점도 하나 클릭해 주시고 호의 크기에 대한 사이즈를 입력을 해 주시거나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치수로 안쪽의 크기 자 지금 얘는 반지름 값으로 나오죠. 형태가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바로 지름값이 나오는데 얘는 형태가 호의 형태이기 때문에 원을 잘라놓은 호기 때문에 반지름으로 나오는데요. 자, 도면과 똑같이 치수 기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지름으로 치수 유형을 바꿔주시고 도면과 동일하게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얘도 클릭을 하게 되면 얘의 속성은 호기 때문에 반지름으로 나와요. 자, 이때 지름으로 치수 기입을 하고 싶다.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지름으로 변경을 하시고 9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90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다음 호의 크기, 호를 클릭을 해서 호 크기는 1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다가 벌써 90이라고 줬고 50이라고 치수 기입을 줬기 때문에 요거 거리는 20mm가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얘 거리는 치수값을 주지 않아도 라운드 10이 나와요. 그래서 연계 치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연계치수 작성하기를 누르게 되면 참조치수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치수를 다 줬는데 아래 위가 구속이 되진 않았죠. 자, 요거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 이렇게 옮겨 보시면 드래그 해 보시면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건데요. 자, 얘 구속 조건은 이 점과 이 중심점이 서로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야 하는 구속 조건은 수직 구속 조건이 되는 거예요. 수직 구속 조건으로 중심점 찍어주시면 구속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모델의 중심점, 호의 중심점. 자, 순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얘를 먼저 찍어주셔도 되고 이걸 먼저 찍어주셔도 돼요. 자, 요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슬롯에 한 가지가 더 있었잖아요. 요거 3.5라고 하는 슬롯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하면 중심선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호를 얼마만큼 할 거냐? 요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와 같은 조건으로 주려고 하면 이것도 수직이라고 하는 걸로 이 점과 얘가 수직, 얘와 얘가 수직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치수 기입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호를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지름 해서 5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호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 지름으로 바꿔주시고 9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도 구속이 되진 않았죠. 자, 요거는 왜 구속이 되지 않냐면 크기에 대한 사이즈는 모두 다 들어갔지만 위치에 대한 구속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를 치수값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치수라고 하는 걸로 얘 호의 중심과 이거 호의 중심의 거리를 주는 거죠. 90mm라고 주고 마찬가지 여기 호와 얘의 호의 거리가 10mm다. 라고 주면 완전히 구속되겠죠. 여기서 이 두 개의 치수를 제거하면 다시 구속이 풀리게 돼요.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얘도 가시성을 꺼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스케치 요걸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작업평면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요거는 기준점을 제가 여기로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끝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자동으로 지금 구속 조건들이 들어갔어요. 수직 들어갔는데 여기는 면이 이렇게 선이 기울어졌죠. 자, 이런 선에다가 줄 구속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선과 일단 이 선이 수직해라 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줘도 되고요. 이 선 자체로만 수평한다 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주셔도 돼요. 자, 이때 구속 조건을 줄 요소를 클릭을 하고 구속 조건 수평 눌러주셔도 되고요. 혹은 수평한다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먼저 누르고 개체를 찍어주셔도 돼요. 자, 이제 요 호 부분을 작성을 해볼게요. 호는 작성하기라고 하는 툴에 가보시면 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3점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3점호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포인트 클릭, 두 번째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 세 번째 포인트를 어디로 할 건지 찍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호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호 그리기에 가서 보시면 중심점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심점호라고 하는 거는 먼저 중심점의 포인트를 클릭을 해 주시고 호의 시작점, 호의 끝점을 찍어서 형태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접하는 호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호의 접선호. 접하는 호라고 하는 거는 개체를 먼저 접할 요소에 해당되는 개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호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작성하기 들어가서 호에 접하는 호라고 하는 거는 어느 개체에 접할 건지 그 접할 개체에 가서 끝점을 찍어주시고 호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개체, 처음에 선택되어 있던 개체에 접하는 호가 그림이 그려지죠. 자, 요거 예제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기에서 호 중에서 3점호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중심점호로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자, 저는 끝점이 서로 선상에 붙어야 되니까 3점호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 클릭하고 두 번째 포인트를 클릭을 하는데 이때 첫 번째 포인트든 두 번째 포인트든 이 선상에 찍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찍어주시고 나머지 세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호의 크기를 얼마로 할 건지 세 번째 포인트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한 번 더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스케치는 완성이 됐으니까 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호의 중심점이 이 선상에 와야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중심점과 선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할 구속 조건은 일치라고 하는 걸로요. 중심점 한번 찍어주시고 선 한번 찍어주시면 중심점이 이 선상으로 오게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형태에 보시면 여기는 선이 없잖아요. 그럼 이 형태를 자를 수 있는데요. 자르기라고 하는 걸로 얘를 클릭해 주시면 형태가 잘리게 되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치수 기입으로 줘서 형태를 마무리해 볼 건데요. 치수라고 하는 거 클릭해서 가로선 100mm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선과 호를 클릭을 해서 45라고 위치값을 주시고요. 가로선과 윗선을 찍어서 이거를 100mm라고 치수기입 넣어주시면 되죠. 자, 마찬가지 호를 클릭을 해서 25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얘와 얘를 클릭을 해서 이 두 선은 서로 경사졌기 때문에 각도 치수 기입이 들어가요. 치수 하나가 빠졌네요. 요거 선도 클릭을 해서 50이라고 치수를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스케치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여기 부분을 잘랐는데요.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대충의 형태를 먼저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호를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구속이 되진 않았으니까 수직이라고 하는 걸로 가로선과 세로선을 찍어서 먼저 수직으로 맞춰 놓고요. 원 그리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림을 그리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끝점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일치, 여기도 일치, 일치 구속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두시고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100mm라고 주시고 이거 두 개 50이라고 주시고 그리고 여기 50이라고 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호까지 45mm라고 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라고 줄게요.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부분을 자르게 되면 자르기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요소와 얘 요소가 지금 자동으로 동일선상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들어갔지만 이 동일선상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만약에 안 들어갔다면 자동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비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형상은 우리가 여기를 자르지 않아도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닫힌 프로파일로만 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은 스케치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스케치 명령어는 스케치를 많이 해보시고 치수로 어떤 형태를 잡는 것보다는 구속 조건으로 어떤 형태를 잡아서 틀을 고정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동일선상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얘와 얘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y-값에 해당되는 치수를 따로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얘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구속 조건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수 기입을 이용을 해서 선과 선을 찍어서 두 객체 사이에 거리를 입력을 하시면 치수가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지금 구속이 안 되는데요. 요거는 얘 크기와 얘 크기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치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25라고 입력해 줄 수도 있지만 동일이다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얘 크기와 이거 크기가 같다. 이렇게 구속 조건을 주셔도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